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 보니까 한국 행정법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 행정 입법에 대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법규 명령이 핵심이죠. 네. 행정기관이 만드는 규칙이 어떻게 우리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 원리랑 종류, 한계까지 좀 복잡할 수 있지만 핵심만 쏙쏙 뽑아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이 행정 입법이라는 게 행정의 역할이 커지면서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법률만으로는 모든 걸 다루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너무 전문적이거나 기술적인 것도 많고 또 사회가 워낙 빨리 변하니까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탄력적으로 대응하려면 필요한 건데 오늘 다룰 법규 명령은 특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국민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거든요. 아, 직접요? 그럼 그 행정 입법이라는 게 정확히 뭔가요? 그냥 행정부가 법 만드는 거? 이렇게 보면 되나요? 네, 비슷합니다. 행정부가 만드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규범인데요. 형식은 행정이지만 그 실질은 입법 활동인 거죠. 이게 다시 법규 명령이랑 행정 규칙으로 나뉘어요. 아, 네네. 오늘은 법규 명령의 핵심인데 가장 중요한 건 이게 법규성을 가진다는 점이에요. 법규성. 자료에도 그 단어가 계속 나오던데요. 그게 있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뜻이죠? 그게 있다는 건 단순히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통하는 규칙이 아니란 거예요. 일반 국민 그리고 법원까지 모두 구속하는 힘, 그게 있다는 겁니다. 아, 법률처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권리나 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고 만약 이걸 위반하면 위법이 되는 거예요. 와, 그럼 굉장히 강력한 거네요. 그럼 이런 중요한 걸 만들 때 당연히 지켜야 할 원칙 같은 게 있겠죠. 물론입니다. 행정기본법에도 나와 있듯이 일단 헌법이나 상위법령을 위반하면 안 되고요. 이게 법률 우위죠. 그리고 정해진 절차 따라야 하고요. 절차라면 의견 수렴 같은 거요? 네, 맞아요. 국민 의견 수렴도 해야 하고 관계기관 협의도 거쳐야 하고 다른 법령과 충돌하지 않는지, 내용은 명확한지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렇군요. 법률만큼 힘이 있으니 당연히 까다롭겠네요. 근데 이 법규 명령도 종류가 또 나뉘던데요? 위임 명령이랑 집행 명령, 이 둘 차이가 뭔가요? 좀 헷갈리던데. 네, 이거 아주 중요한 구분이에요. 위임 명령은 법률에서 이런 내용을 정해라 하고 구체적으로 권한을 위임받아서 만드는 거예요. 아, 위임을 받아서. 네. 그래서 법률에 원래 없던 새로운 권리나 의무에 관한 사항도 이거로 정할 수가 있어요. 그럼 집행 명령은요? 반면에 집행명령은 이미 있는 상위법령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나 서식 같은 걸 정하는 거예요. 아, 새로운 내용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새로운 권리 의무 사항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법 집행을 돕는 거죠. 예를 들면 허가 신청서 서식 같은 건 집행명령으로 정할 수 있어요. 하지만 허가 기준 자체를 새로 만들려면 법률의 위임이 필요하고 그건 위임명령으로 만들어야 하는 거죠. 아하, 이제 좀 알겠네요. 위임 명령은 법률의 내용을 보충하는 거고 집행 명령은 법률 집행을 도와주는 역할. 그리고 위임 명령은 꼭 법률에 구체적인 위임이 있어야 하지만 집행 명령은 없어도 만들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정확합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그 점을 명확히 하고 있고요. 집행명령은 명시적 위임 없이도 제정될 수 있죠. 그렇군요. 근데 아까 위임 명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위임해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 포괄 위임 금지 원칙이라는 게 이거랑 관련 있는 거죠? 맞습니다. 헌법상 아주 중요한 원칙인데요. 입법권은 기본적으로 국회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법률에서 행정부에 뭔가를 위임할 때는 내용을 대충이라도 예측할 수 있게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줘야지 그냥 알아서 해라 식으로 전부 맡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포괄 위임 금지 원칙입니다. 내용을 예측할 수 있게. 그렇죠. 그래야 민주주의 원칙에도 맞고 법치주의에도 부합하는 거죠. 다만 그 예측 가능성이라는 게 딱 한 조항만 보는 게 아니라 관련 법규 전체를 유기적으로, 체계적으로 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게 또 판례 입장이고요. 그 구체성의 정도를 판단하는 게 쉽진 않겠네요. 그런데 이 원칙에도 예외가 있다고 해서 좀 놀랐어요.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는 포괄적 위임도 괜찮다고요. 왜 그런 거죠? 네, 조례는 상황이 좀 달라요. 조례는 주민대표 기반인 지방의회가 만들잖아요. 그리고 헌법 자체에서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있고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법규 명령보다는 위임의 구체성 요구가 좀 완화돼요. 그래서 법률에서 그냥 이건 조례로 정해라 하고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헌재 결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공법적 단체 등의 정관의 자치적인 사항을 위임할 때도 비슷하게 봐요. 그렇군요. 조례는 좀 특별 취급을 받는 거네요. 그럼 만약에 이런 절차나 한계를 어기고 위법하게 법규 명령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그냥 취소되나요? 아니면 보통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면 무효가 됩니다. 효력이 아예 없는 거죠. 무효가 되는군요. 네. 그리고 이렇게 잘못된 법규 명령은 당연히 통제할 수 있어야겠죠. 여러 통제 방법이 있는데 국회가 직접 할 수도 있고 행정부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고요. 사법부를 통한 통제도 아주 중요합니다. 사법부 통제라면 법원에서 판단하는 건가요? 맞아요. 특히 구체적 규범 통제라는 방식이 중요한데요. 이건 뭐냐면 법규 명령 그 자체를 바로 소송 대상으로 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요? 네. 그 법규 명령의 근거에서 내려진 어떤 처분, 예를 들어 과태료 부과 처분 같은 게 재판의 대상이 되었을 때 그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이 처분의 근거가 된 법규 명령에 혹시 위헌이거나 위법한 거 아니야? 하고 심사하는 방식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처분을 다투면서 그 뿌리가 되는 법규 명령의 문제점까지 같이 따지는 거군요. 그렇죠. 헌법 제107조 제2항에도 규정된 내용이고요. 만약 대법원에서 위헌 또는 위법이라고 최종 판단이 나면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통보해서 관보에 실도록 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법규 명령 자체를 바로 소송 대상으로 삼을 순 없지만 처분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통제한다. 이런 거군요. 근데 자료 보니까 아주 예외적으로는 법규 명령 자체를 직접 소송 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다고 나오던데요? 네, 맞아요. 아주 예외적인 경우인데 법규 명령이지만 그 내용 자체가 특정 개인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 이걸 처분적 법규라고 하거든요. 이럴 때는 항고소송, 그러니까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흔하진 않지만요. 임명령, 집행명령 차이, 그리고 중요한 포괄위임 금지 원칙과 그 예외인 조례 이야기, 마지막으로 잘못 만들어졌을 때 어떻게 통제하는지까지 핵심은 다 짚어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나눈 것처럼 행정부가 만드는 이런 규칙들이 정말 우리 생활 곳곳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어쩌면 법률보다 더 직접적으로 느껴질 때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규칙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어떤 한계를 가지는지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권리 의무와 직결되니까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오늘 포괄위임 금지 원칙 얘기했잖아요. 법률이 행정부의 입법을 맡길 때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야 한다고요. 그런데 정말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분야나 아니면 너무 빨리 변해서 법률이 따라가기 힘든 영역에서는 과연 그 구체성의 정도를 어디까지 요구해야 할까요? 그게 참 어려운 문제죠. 네, 예측 가능성도 보장해야 하지만 또 너무 빡빡하게 하면 행정이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요. 그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게 계속해서 고민해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